이화여대부터 우리 연세대학교 앞포 서강대학교에서 홍익대학교까지 요 동선을 신대학로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하고 여러분,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제21대 총선에 출마하시는 저희 선배님들을 만나보는 시간, 연세 총선 메이트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55대 총학생회장 권순주라고 합니다. 저는 부총학생회장 김수업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후보님께서 짧은 안녕하세요. 이성원입니다. 그러면은 저희 시작하기 전에 더 짧은 자기소개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연세대학교 81학번이고요. 교육과학대학을 졸업했고 학부와 이제 석사과정을 연대에서 했고, 그리고 서대문 이 갑지역 우리 연세대학교가 있는 이 지역에서 16대 18대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는 전 김영삼 대통령 비서로 정치활동을 시작하고 이곳에서 지금 24년 일을 하고 있는 이성원입니다. 그러면은 저희 이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우선 저희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선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선 저희 불행히도 후배님의 모교인 연세대학교도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전염의 위험성으로 인해서 비대면 강의가 연장되고 있는데, 후보님이나 당에서 고려 중이신 대책이나 아니면 학습권 침해 해결에 관한 대책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선 이 적극적인 대책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외국인들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2주간 격리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대응 조치가 늦지만은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학교 학생들도 대학이 연기돼 왔었고, 급기야는 이제 인터넷 강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왜 안타깝냐면 실제로 학생들이 전부 인터넷 강의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 우선 문제가 있고, 더더욱이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영상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수업 질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 이런 부분에서는 대대적인 지원을 통해서 강의 내용을 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조치가 저는 같이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면 아까 지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좋을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지원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대상자들이 우선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긴급 재난 지원 그런 명목하에서 지금 지원책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1,400만 가구에 100만 원씩 돈을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정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내용 중에 보게 되면 우리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 1인 가구부터 시작해서 4인 가구까지 나누어서 100만 원씩 준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가 전혀 안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건 굉장히 잘못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피해를 본다면 가장 지금 큰 분들이 소상공인들입니다. 다음에 자영업자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우리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경제 토대를 이루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도 제가 보기에 개강이 지연되고 인터넷 강의를 하면서 망하는 교육의 질이 지금 떨어진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는 내가 보기에 보완책을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인터넷 강의하면은 그거를 제대로 시청할 수 있고, 그리고 교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그런 장비가 구축이 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 안 돼 있고 다 알아서 그걸 해라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인터넷 강의를 해도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채널 부분에서 문제가 없도록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그런 강의 기자재를 만들 때 자기 사비가 아니라 학교에서 갖고 있는 그런 기술력으로서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필요한 비용 부분들은 저는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이제 또 코로나19로 관한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학이 학생들에게 온전한 서비스나 인프라를 제공해주지 못하는 항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이에 관련해서 학생들이 등록금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참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학교라는 건 또 이제
학교 등록금을 받아서 전체 예산을 만들고 그 예산을 가지고서 1년 동안 이제 교수님들 급여도 나가고 학교 기자들 준비도 하고 여러 경상비 교직원들 월급도 주고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뜻하지 않는 이런 무한 배분 때문에 학생들의 등록금을 그럼 반환을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학교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수업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교수님도 월급 깎고에 들어서 교수님도 월급 깎으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학기 다 등록금은 냈지 않습니까? 다음 학기 등록금을 초 정도라도 감액해서 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큼 감액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를 지금 말하기 어렵지만 4월달까지 어찌면 5월달 이내 소멸될 것으로 가정한다면 10% 정도를 감액을 하는 걸로 하고 감액되는 그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재정으로서 학교를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정말 학생들이 지금 이 어려움 때문에 좋은 수업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보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학교도 뜻하지 않은 이런 일 때문에 입을 수 있는 손실을 국가에서 지금 손해보는 쪽에다가 지금 지원을 한다고 했으니까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은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국가에서 그 재정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140조 정도의 공적 자금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100조는 금년에 512조 3천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에서 지금 쓰지 않아도 될 예산 좀 깎아서 내려면 100조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조는 국민 채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게 되면 국민적인 세금 부담 적게 들어가면서도 이 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연세대학교의 주거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본가가 지방에 있거나 혹은 해외에 있어서 매일매일 통학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학우분들이 많으십니다. 이 문제의 쟁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그리고 이 쟁점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저도 이 지역이 학생들 기숙사 문제하고 학생들이 밖에서 하숙을 하거나 원룸생활을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부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해봤었어요. 우선 학교 밖에 신촌 지역하고 연희동 지역에 원룸 생활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거의 40,000세 가까이 돼요. 거의 40,000세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 신촌 지역에 연희동 지역에 몰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교 안에는 기숙사가 있지 않습니까? 비교적 우리 연세대학교 기숙사 수급률이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 신촌 캠퍼스에 있는 재학생 대비해서 보게 되면 한 20% 정도 지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사실은 학생들이 부담하는데 너무나 비용이 비싸요. 다 한 80만 원대 이렇게 가까이 가잖아요. 사실 학비도 1년이면 거의 돈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또 이렇게 기숙사비까지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이게 부담스럽습니까? 그렇게 학비를 내는 우리 재학생들도 정말 부담이 크고 또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학교에 보내는 부모님들도 정말 등골이 휘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사실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학교 내부에서 기숙사 수급률은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학교 내부에서 기숙사를 더 신축할 수 있는 그런 유유부지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별로 없어요. 이제 기숙사를 신축할 수 있는 그건이 쉽지 않다 그러면 기숙사 내부의 활용도를 높여서 그리고 기숙사 관리 비용을 더 낮게 만드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여기 지금 밖에 있는 그 원룸 생활하고 있는 이런 친구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거기도 보면 보통 제가 보기에 50만 원 이상 월 돈을 내고 있잖아요. 또 지역 주민들은 학교 내에 기숙사를 더 많이 짓는 것을 또 굉장히 반대합니다. 지금 밖에서 원룸 생활 운영하던 분들도 되고 지금 공실률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아우성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그 관리 운영비를 다 부담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을 볼 때 원가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 원가 좀 공개해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터무니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원가 공개에 대해서 저는 학교에서 그거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는
학교에서 지나치게 학생들에게 모든 기숙사 운영비를 부담시켜서 비용을 받지 말고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 재단 운영 기금, 학교 수익금부를 이런 운영 부분에 좀 투입하도록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질문은 우리 연생의 학비, 그 학비에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싼 등록금으로 인해 생계형 알바를 하는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학생들의 학비 과정 문제 해결책을 생각하신 것이 있는지, 그리고 등록금과 기숙사비 산정금과 그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사실은 뭐 저도 부모님과 학비 내주는 부담을 느끼잖아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학생들 학비가 너무 비싸요. 독일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서 학비를 다 이렇게 받지 않고, 미국 같은 경우도 현지에 있는 학생들은 학비 굉장히 싸거든요. 주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면제되다시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공립대학하고 사립대학하고 차이가 많을 뿐만이 아니라 사립대학의 지금 학비 수준이라는 것이 거의 800만 원에서 그러니까 1000만 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장학금 제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당초에는 반값 등록금을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 당의 생각이기도 했었고 지금도 그 생각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값 등록금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어느 돈으로 학비를 반값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정부 지원금을 규모가 줄어든 대학에 장학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국가 운영 장학금의 규모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볼 때는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육부 예산이라는 것이 전체 예산에서 거의 5%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복지 예산은 이번에 512조 3천 전체 예산 중에서 복지 예산이 180조예요. 그러면 복지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은 없어져 버리는 그런 돈도 많이 있어요. 무차별하게 나눠주고 있는 이런 돈을 좀 아껴서 오히려 교육에 투자하죠. 우리 학생들에게 투자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로 이것이 미래에 대한 투자가 되기 때문에 더 생산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국가장학금 제도를 지금보다 대폭 더 확장을 해서 학생들의 부담을 좀 줄여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는 국회에 들어가면 그 일을 꼭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지역구 내 대학교가 8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하고 관계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지금 학비를 벌기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져서 정말 학교 수업을 하기 힘들고 취업하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오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데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입법 등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후보님께서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이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한 처벌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성문화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제가 보면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느냐, 우리 지금 사회에 잘못된 그 성문화가 있는 겁니다. 내가 보면 고쳐야 됩니다. 또 요즘에는 보면 카메라를 아주 소형으로 만들고 다 변칙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게 해가지고 불법적인 촬영을 해서 그걸로 즐기는 이런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기기 이런 부분도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법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촬영을 본인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자기가 엄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다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아야 이거 장난으로 할 일도 아니고 이거 하면 큰일 나겠구나 해서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작업을 저희가 지금 카메라 자체를 만든 것도 변형해서 만드는 것을 못 만들게 하는 그 법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아 성 폭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것은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되고, 동시에 이런 사람들이
또 재범, 3범 이렇게 돼가지고 가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범죄 행위에 대한 접속이 신고가 이루어지게 되면 조사하고 처벌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보니까 그 사건도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그 사람을 협박하고 그러니까 요구하고 하는 것도 있으면서 피해자가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가지고 신고도 못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노예처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서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뭔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이 가해자를 잡아내고 그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분리시켜서 다시는 반복적으로 피해보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 피해자가 다시 정상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상담과 치유 이런 부분이 법제화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람의 신분을 정말 본인이 너무 자기 노출돼서 모든 SNS에 노출돼가지고 내가 이런 그 주민등록번호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면 번호를 바꿔달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그 신분을 바꿔줄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그런 거에 필요한 법안들을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그런 참혹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기업을 완전히 말살하는 그런 일이 상품화돼가지고 노래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저는 그거를 구경하는 사람도 제가 보기엔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런 구경하는 사람이 없어져야 그런 일을 만들어서 그걸 돌리고 그걸로 돈 버는 그런 일이 없어지는 것이지 그거 구경한다고 해서 그거 그냥 그런 사람은 처벌 안 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그거 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건에서는 그 구경했던 사람들도 발본색을 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님께서 준비하신 대학 청년과 소대문구를 위한 대표적인 공약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나는 우리 신촌 지역에 우리 명문연세대학교를 포함해서 이화여대도 있고 또 서강대도 있고 또 조금 가면 홍익대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지역이 신대학로가 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화여대부터 우리 연세대학교 앞으로 그 다음에 서강대학교에서 홍익대학교까지 요 동선을 신대학로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지금 우리 연세대학교 앞에 철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밀리오레부터 시작해서 연희터널 거기까지 철도길이 딸리는 면적이 11,000평이에요. 거의 55,000평미터 정도 돼요. 제방을 쌓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학교하고 신촌 지역이 단절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그 지역 이따가 완전히 슬럼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제방을 아예 없애고 그걸 지하 4층까지 이렇게 개발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많은 공간이 만들어지잖아요. 거기에 거의 600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을 좀 만들어요. 그 공간에 청년들이 와서 자기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벤처 단지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대학로답게 당연히 도로도 만들어야 되죠. 지금 신천 창천교에 있는 쪽으로는 이제 이화여대부터 시작해서 그쪽으로 다 도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극장을 집어넣는 겁니다. 연극도 할 수 있고 공연할 수 있고 다른 공연도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장들이 좁은 그런 공연장들을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거기에 중간중간에 공원도 만들고 그리고 우리 청년 창업 취업 준비센터라고 해서 취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 사람들이 또 자기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거기서 배우는 그러니까 공간도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면 정말 거기 있는 신촌 지역이 명실상부하게 대학촌으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학로라고 신대학로라고 이름 지어도 나는 손색이 없겠다. 연세대학교하고 그러니까 신대학로가 다 연결이 되고 이화여대도 학교 지하가 다 연결이 돼요. 이화여대에서도 다 연결할 수 있어요. 그 이화여대 다 연결을 시키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지금 연세대를 다 지하로 파가지고 서강대학까지 연결시키고 그리고 홍대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장기적으로 하는 그런 계획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단계에서는 이 신대학로 사업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세대학교 후배들 그리고 서대문갑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이렇게 우리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에서 같이 와서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학생에 대해서 정말 감사 생각하고요. 또 재학생 여러분, 저도 81학번으로서 학교 생활한 지 오래됐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사실 학교에 가서 여러분들 만나고 싶은데 혹여라도 학교 수업하는데 방해가 되고 또 여러분들 학교 앞에 가서 유세하는 것도 학생들 공부하는데 방해될까 봐서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에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학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우리 명문 연세대학교가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호소드립니다. 꼭 투표에 참여하셔서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고 여러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저희 연세학교 우리 학교를 졸업하신 그리고 총학생회장을 연임하신 그리고 이번 21대 총선에 출마하신 이성헌 선배님을 만나보았고요. 21대 총선은 4월 15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권리 그리고 여러분들의 투표권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후보를 지지하든 여러분들의 권리를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세학교 제55대 총학생회 메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